이 코스닥이 1000을 넘은 상황에서 이제는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의 거래대금을 넘겼는데요. 이 코스닥에서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위주로 미리 포트를 잘 구성해 놓으신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코스닥이 또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내일을 위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많이 기쁘셨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 방송이 아무래도 좀 코스닥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여기서는 바이오. 그래서 아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같이 좀 기분이 좋은 날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스닥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오늘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에 대한 사이클가 이어질 정도로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는 게 바로 코스닥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잘 활용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코스닥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대부분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부터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상승장을 좀 느끼는, 그리고 내 계좌에 대한 변화를 느끼는 날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고요.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상승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더 집중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위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포토에 HLB 그리고 HLB 제약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코롱 티슈진도 지금 수익률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HLB는 이제 막 시작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폭락을 했을 때 제가 추천을 드린 게 바로 HLB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아니면 우리가 또 언제 사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장전부터 이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CRL, 리보세나립에 대한 좀 다시 한번 재신청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기대감만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부터 HLB와 HLB 제약 모두 다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고 FDA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계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계속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질 때 호재가 나오는 게 퍼포먼스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나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상방이 더 이어질 거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HLB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목표가 75,000원도 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윗꼬리를 조금 많이 달긴 했지만 HLB 제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멀티플과 추가적인 비만 치료제에 대한 멀티플은 다음 주에 빅파마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또 한번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멀티플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 보면은 2차 목표가 25,000원까지 보고 있으니까 HLB 제약, HLB 모두 다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다 홀딩하자라고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해야 할지 키워드로 먼저 만나볼게요. 혹시라도 이제 식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 안 됩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는 저인 대명사 바이오 러버로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에 대한 사랑이 무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 안에서도 우리가 테마를 또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기서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실 겁니다. 바이오가 다 좋긴 한데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많은 기대감이 좀 쏠리고 있는 면역 항암제 쪽에 대한 테마 한번 풀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닥 상해 바이오 기업들 위주로 그냥 매수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모멘텀이 있는 확실한 테마와 종목으로 우리는 오늘 선별을 해보겠습니다. 면역 항암제 쪽에서는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멀티플은 글로벌적으로도 커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 면역 항암제랑 암 백신을 합쳐서 여기에 대한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크라든지 이런 글로벌 빅파마가 계속해서 난치암에 대한 정복 전 조준을 하고 R&D라든지 추가적인 임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면역 항암제에 대한 트렌드는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트렌드를 바꾼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국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노이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제는 그 사이에 GSK 자회사와 면역 항암제에 대한 SG 제형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면역 항암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SG 제형에 대한 변화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개발도 하고 있다. 이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 있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 장점으로는 뭘 체크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가장 커다란 장점은 이제 하나만 잘해도 블록버스터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약품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을 치료한다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잘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블록버스터급으로 실적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쏠 수 있는 트리거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만큼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애매한 금액으로 되는 게 아니라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규모가 크고 기대감이 크고 재료가 크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 수출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빅파마의 또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니즈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업들만 신약 물질을 개발하거나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이 좀 더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약간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파마에 대한 선택에 따라서 주가가 선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급락이 나타날 수가 있고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바이오 안에서 면역 항암제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이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테마도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안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결국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 한 번에 이제 요요가 없는 유전자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에선 단순하게 장기 지속형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부작용까지 아니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부분까지 개선하면서 추가적인 멀티플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발이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산업은 쉽게 끝나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또 한 번 멀티플이 최근에 만들어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여전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재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멀티플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의 비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AI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몸으로 하는 일은 로봇이나 AI가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은 앉아서 하는 사무직이 많다 보니까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규모 캐파가 커지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사이클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기술은 경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긴 했지만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걸 포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 후속되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경쟁이라든지 장기 지속형에 대한 경쟁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플랫폼에 대한 공동 개발이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회는 열려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멀티플은 쉽게 끝나지 않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요인인 단점도 체크해 볼게요. 사실상 이제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라는 게 좀 가장 커다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질의 G2G 바이오 모두 다 이제 글로벌 빅파마랑 이제 베인거린 겔하임이라든지 일라이릴리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결과치에 따라서 주가가 좀 크게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를 잘 만드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개발이라든지 이런 실패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방으로 좀 크게 많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려감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뭐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실패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깊은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해야 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테마 모두 다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이미 뭐 인벤티지랩, 삼천단제약, D&D 파마텍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 주셔서 오늘 면역 항암제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이제 선택을 들어볼게요. 어떤 테마로 가볼까요? 사실상 근데 보시게 되면은 제가 바이오 종목 어지간한 건 다 말씀을 드리긴 해서 네. 이제 면역 항암제도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다다음 주에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실적 발표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트리거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일정을 활용해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 가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은 볼까요? 오늘은 사실상 제가 저번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을 드린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또 빼놓지 않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일동제약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구용 비만 치료제 하면은 또 일동제약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바로 급등이 나온
나온 D&D 파마텍도 좋긴 하지만 일동제약도 여전히 상방에 대한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자회사인 유노비아가 개발 중인 경구용 BLP1에 대한 비만 치료제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글로벌 빅파마가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언급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가이던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멀티플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저분자 화학물에 대한 기술을 본다라고 치면은 사실상 국내에서는 가장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 게 바로 일동제약이고 후발주로 가고 있는 게 DXMVX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저분자 하면은 일동제약이 가장 대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자에 대한 멀티플이 다시 한번 글로벌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멀티플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방에 대한 룸이 열릴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실적 발표가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기 전에 조용할 때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일동제약은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조정을 받다가 이제 살짝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 현재가로 진입이 가능하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단기적인 바닥은 나왔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근이 45,000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33,500원 제시드리고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동제약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네이버 밴드로 가면 바이오 얘기해 주실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지간한 종목들은 대부분 갈 겁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갈까 말까에 대한 고민 구간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 내 수익을 가장 많이 이끌어줄 수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구간이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트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의 선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신 다음에 밴드 입장하시고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링크도 있으니까 텔레그램까지 꼭 입장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로 가셔서 바이오 유망주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